지난번 수업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복습 삼아서 공부시켜 보겠습니다. 이 단어는 화학원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이며 또한 이제 가장 쉽게 점수 먹을 수 있는 그런 단어이기도 하겠습니다. 원자의 구조와 그리고 분자의 구조에 대한 왜? 화면에 뭐 떠가지고. 괜찮아. 원자의 구조 및 분자의 구조, 이건 점수 먹으라고 한다는 단어예요. 큰 사단으로 넘어가서 이제 화학 반응 들어가면 이제 좀 귀찮은 점이 있습니다. 양적 관계 문제들이 좀 많이 생기게 되겠습니다. 매번 나오는 분자들이에요. 한 30개 정도 되는 분자들이 계속 로테이션 돌려막기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공유 전자쌍이 몇 쌍이냐, 비공유가 몇 쌍이냐, 또는 평면 구조냐, 입체 구조냐, 극성 분자입니까, 무극성 분자입니까, 옵티mal죠, 합니까, 못합니까, 이런 것들 계속 다루고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항상 말하지만 익숙함의 문제예요. 알겠습니다. 오늘 할 내용은 뭐니까요? 분자의 구조 그리고 그 성질에 대한 내용을 소개할까 하겠습니다. 분자가 어떻게 생겨먹었습니까? 구조. 물론 분자가 눈에 보이지는 않죠. 근데 대략적으로 이렇게 생기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에요. 공유결합을 했을 때 그 공유 전자쌍들이 공간에 가장 멀리 펼쳐지게, 다시 말하면 전자쌍들이 서로 반발하게, 전자쌍 반발 원리를 통해서 분자의 모양을 우리가 예측해 봤고요. 실제로 그 예측은 나중에 이제 과학이 더 발달하는 과정에서 분자의 모양을 이제 X선이라든지 이런 것들 회전을 통해서 분자의 모양을 예측해 봤을 때, 오! 잘 맞아 떨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즉, 예전의 예측 모델이 지금에 맞아서 잘 맞아 떨어졌다고요. 알겠습니까? 전자쌍들이 공간에서 가장 멀리 펼쳐지려고 합니다. 중심 원자 하나가 있었을 때 전자쌍이 2개 있으면 양쪽으로 이렇게 벌어졌겠죠. 3개 있으면 공간상에서 삼각형으로 펼쳐지게 됩니다. 4개 있으면은요, 공간상에서 3일체 형태로 벌어지게 되겠습니다. 이때 단일 결합이나 이중 결합, 삼중 결합은 하나의 결합으로 그렇게 관여하겠다는 거예요. 선생님, 공간상에서 4개, 5개는 없습니까? 예, 4개짜리 말고도 4개, 3일체 형태로 펼쳐지는 말고도 5개나 6개짜리로 펼쳐진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세학자들에서는 그게 빠졌어요. 여러분들 소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있는 거니까 한번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일 처음에 분자를 만드는데 옥텟을 만족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지? 화학결합을 통해서는 옥텟을 만족하려고, 다시 말하면 좀 더 에너지가 낮아지는 안정한 상태가 되려고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기본적으로는 14족 원소를 소개할까 하겠습니다. 이 중에 14족 누굽니까? 그렇죠. 탄소죠.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원자과 전자를 표시해보면 이렇게 14족 원소 탄소에 대해서는 4개를 이렇게 원자과 전자로 표시해 줄 수 있겠습니다. 루이스 전자점 시기라는 쓰겠죠. 여기에 수소가 공유 결합을 하겠다고요. 수소는 일중 원소니까 이렇게 돼버리면 수소 입장에서는 나 헬륨처럼 됐어, 나 안정해 되고 있습니다. 탄소도 그러지는 않죠. 그래서 옆에 또 다른 수소 더 붙어서 토탈 4개의 수소가 붙게 되겠네요. 그러면 탄소 입장에서는 이렇게 보니까 그래 8개, 탄소도 8번, 원자 50번, 네온처럼 8개의 전자를 가지는 이런 형식을 취하겠습니다. 이해됐습니까? 이걸 루이스 전자점 시계라는 쓰겠네요. 그러면 구조식을 쓰면 이렇게 공유 전자 한 쌍에 대해서 주셨을까요? 공유 전자 한 쌍에 대해서 이렇게 선을 하나씩 건 이것을 우리는 구조식이라는 이름을 쓰게 되겠습니다. 이해됐습니까? 그렇게 해서 만든 전자가 CH4, 이름은 메테인 되고 있습니다. 되겠습니까? 그렇다면 이 공유 전자쌍 4쌍이 공간에서 어떻게 펼쳐지겠습니까? 하는 거예요. 가장 멀리 펼쳐지는 게 십자가의 형태로 이렇게 평면 있는 거 아니라는 거죠. 어떻게 펼쳐집니까? 탄소에 4개의 공유 전자쌍들이 이렇게 수소들이 펼쳐지게 됩니다. 정사면체의 4꼭 지점에, 정사면체의 4꼭 지점에 요 수소 원자액이 위치하겠고요. 그리고 그 정사면체의 무게 중심에 탄소 원자액이 위치하는 이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형태를 우리는 정사면체라는 이름을 쓰겠는데요. 이게 이 정사면체
입체 구조죠. 근데 세상에 입체 구조가 많을까요? 평면 구조가 많을까요? 하면 압도적으로 입체 구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굳이 정삼일체라는 말은 기억해 주시되 입체다, 입체다, 입체다 외울 이유는 없다는 거죠. 뭐만 하면 된다? 평면 구조가 나오면 평면 구조를 외워달라 하는 거라고요. 알겠습니까? 자,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용어를 쓰겠습니다. 저번에 여러분한테 결합의 극성을 소개해봤습니다. 서로 다른 원자들끼리, 다시 말하면 전기음성과 다른 놈들끼리 공유 결합을 했었을 때 그때 극성 공유 결합이라는 이름을 썼었습니다. 물론 서로 같은 놈들끼리 공유 결합하면 무극성 공유 결합이 되겠죠. 근데 결합의 극성과 분자의 성질, 여기서 말하는 분자의 성질 결국엔 분자가 극성 분자입니까? 무극성 분자입니까? 따지는 그 얘기거든요. 결합의 극성과 분자의 극성 분명히 따로따로 생각해야 했습니다. 탄소와 수소 사이 결합 하나만 따진다면은 하겠어요. 당연히도 서로 다른 놈들로서 전기음성과 다르다 보니까 얘는 극성 공유 결합입니다. 결합 확률은 극성 공유입니다. 전기음성도를 볼 때 수소가 전기음성과 2.1, 탄소가 2.5. 탄소 쪽이 좀 더 전달합니다. 잘 땡겨서 수소 입장에서 부분적인 양전하를, 탄소 입장에서 부분적인 음전하를 띠게 됩니다. 결합 하나는 분명히 극성 공유예요. 그러나 분자 전체는 어떻습니까 하는 거예요. 중심 탄소에 대해서 정삼일체 내방에서 잡아당기는 요 쌍자 모멘트의 총합은 이꼴 제로가 되는 겁니다. 이 분자에 대해서 쌍자 모멘트,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쌍자 모멘트 이름한테 직접 계산하세요. 즉 전하를 곱하기 거리 R로 직접 계산하세요라는 문제는 없다 했습니다. 쌍자 모멘트의 시그마 총합을 내면 얘는 0이 나옵니다. 다시 말하면 무극성 분자가 되겠다는 거예요. 세상에 극성 분자가 많을까 무극성 분자가 많을까 하면 극성 분자가 월등히 많아요. 그 말은 무극성 분자니까 무극성 분자 기억해 주세요라는 뜻이에요. 알겠습니까? 이렇게 중심 탄소에 대해서 공유 대상이 완벽하게 펼쳐졌을 때 이때는 무극성 분자가 되겠습니다. 이해됐습니까? 그리고 각도 중요한데요. 이 각도는 109.5도 되겠습니다. 일단 이게 가장 기본적인 패턴 되겠습니다. 나중에 여러분들 대학교 교과과정의 공부를 배우면 이게 sp3 혼성 오비탈의 가장 메인 되는 의미예요. 이해됐습니까? 노트 넣고 하나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이렇게 되는 거 보니까 공유 전자쌍과 비공유 전자쌍을 비교해 볼 때 공유 전자쌍 몇 쌍과 비공유 없는 이게 이제 가장 기본적인 패턴이라고요. 알겠습니까? 노트 할 게 없습니까? 잠시만요. 화학 노트도 계속 쓰세요. 그래요? 나중에 뭐 사진 같은 거 하나 찍어와서 토탈 다시 한 번 더 정리해 주시도록 하고요. 이제 15조 얘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중 15조 누굽니까? 질소가 되겠습니다. 원장을 해볼게요. 5개 주시면 됩니다. 5개를 가지겠습니다. 얘가 수소랑 공유 결합을 시켜볼까 하겠습니다. 수소 원자 3놈과 공유 결합을
하게 되면 질소 입장에서도 역시 이렇게 퍼펙트한 전자껍질을 가지게 되겠네요. 이해됐습니까? 예, 역시 마찬가지 부조식만 되면 이렇게 나타낼 수 있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원래 부조식에는 비공유 전자쌍을 표시한다 안 한다? 안 합니다. 부조식은 비공유 전자쌍의 위치를 표시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공부하다 보면은 질소 있잖아. 나중에 비공유 혹시 물어볼지 모르니까 그냥 이렇게 비공유 위치도 한번 표시해 줄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표시 안 합니다. 알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암모니아라는 물질을 만들어낸대요. 질소의 가장 간단한 수소화합물 형식입니다. 역시 이게 공간상에서 펼쳐질 때 보니까 질소 원자에 대해서 수소 원자가 이런 식으로 펼쳐지게 되겠습니다. 비공유 전자쌍이 이렇게 있긴 있는데요. 분자의 모양을 얘기할 때는 이 비공유 전자쌍 위치를 표시하지 않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질소 원자핵과 수소 핵의 위치만 표시를 해주게 되겠죠. 예, 우리 이것을 삼각뿔형이라는 이름을 쓰게 됩니다. 비공유 전자쌍은 아무래도 공유 전자쌍과의 반발력보다는 좀 더 넓은 범위, 다시 말하면 더 큰 반발력을 가져오게 됩니다. 그래서 결합각도가 조금은 더 줄어들게 되는데요. 이 109.5도, 그게 중요한 것들이죠. 여기서 2.5도 더 줄여서 107도의 결합각도를 가지게 됩니다. 결합하나 극성공유입니다. 결합하나 극성공유입니다. 분자 전체로도 극성 분자가 되는데요. 즉 이 경우는 쌍자 모멘트 총합이 0이 아니에요. 또는 쌍자 모멘트 총합이 0보다 더 커요. 이런 식으로 표시되겠습니다. 극성 분자는 얘기입니다. 자, 그럼 극성 분자는 무극성 분자 대비 어떤 특징을 가집니까? 극성 분자는 극성 용매, 대표적인 극성 용매가 물인데요. 물에 잘 녹아요. 극성 분자는 전기장 내에서 규칙적인 배열을 가져요. 즉 이쪽은 질소가 이제 부분적인 음자를 띠게 되니까 플러스 쪽으로 질소가 향해 있는, 마이너스 쪽으로 수소가 향하는 그런 규칙적인 배열을 가지는 게 극성 분자입니다. 대전체에 집어넣으면 대전체에 액체를 흘리면 대전체 쪽으로 끌리는 특징을 가지게 되겠고요. 분자량이 비슷한, 얘는 분자량 16이고 17인데요. 분자량이 비슷한 상황에 대해서 얘는 끌어짐이 좀 더 높은, 분자량이 좀 더 높습니다. 메테이 끌어짐은 마이너스 169도씨, 뭐 그 정도, 163도씨 그 정도 됩니다. 마이너스 160. 암모니아의 끌어짐은 마이너스 한 33도씨 됩니다. 그래서 꽤 더 높은 특징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얘를 보면 공유 몇 쌍 보입니까 하면 여기는 공유 3쌍에 비공유 1쌍 되고 있습니다. 질소 나오면 일단 질소에 공유 3쌍, 비공유 1쌍, 일단 이 기본 패턴을 가지고 계셔야 되겠습니다. 대신 나중에 배위 결합이 나오면 그때 조금 더 신경 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해했습니까? 역시 지금까지 했던 거 정리해 주십시오. 막 사진 같은 거 하나 툭 찍어 놓으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자, 2주기 16종 얘기하겠습니다. 2주기 16종 누구죠? 산소입니다. 산소는 수소와 이렇게 단위가 두 번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예, 물입니다. 얘는 공유 몇 쌍 보입니까? 공유 두 쌍과 비공유 두 쌍을 보이죠. 역시 표시하지 않았습니다만 여기 비공유 산소한테 비공유 두 쌍 이렇게 얘기되었습니다. 비공유 간의 반발력은 더더더 심해져서 이 각도는 더더더 줄여들었습니다. 그래서 얘는 104.5도가 됩니다. 중요한 각도입니다. 109.5도, 107도, 그리고 104.5도. 기억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매번 각도 물어보면 이거는 각도 가지고 누가 더 커, 알파, 베타, 가마 누가 더 커 하는 내용이 나오게 되죠. 당연히 뭐 극성 문자입니다.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들 원자 세 개 가지고 입체를 만들 수 있을까요? 세 개가 절대 입체 못 만들죠. 3원자 분자는 무조건 평면이에요. 알겠습니까? 그럼 3원자 분자는 무조건 평면인데 그럼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하네요. 원자 세 개가 직선상에 있는 직선형입니까? 아니면 원자 세 개가 이렇게 굽어 있습니까? 근데 이거는 굽어 있는 벤트스럽죠? 구분형이라는 이름을 쓰게 됩니다. 알겠습니까? 원자 세 개는 무조건 평면입니다. 그래서 직선이냐 아니냐가 이제 포커스 되겠죠. 17조 원소는 HF 되는데 원자 두 개 갖고 평면 너무 꼴싸놨잖아. 원자 두 개 갖고 직선형 너무 꼴싸놨잖아. 뭐 별로 그렇게 많이 소개되지는 않습니다. 알겠습니까? 정리 다시 한 번 더 해주십시오. 지금 현재 이러할 때는 계속 옥텟 규칙을 만족하는 놈들만 소개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옥텟 규칙을 만족하지 못하는 놈은 수업 한참 후반부에 소개할 거라고요. 계속 옥텟 규칙을 만족하는 놈들이었습니다. 자, 지금까지 여러분한테 미주기 원소의 탄소, 질소, 그리고 산소 놈들이 공유결합, 특히 수소와 공유결합 했을 때의 분자 모양에 대해서 소개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3주기는 어떻겠냐 하겠습니다. 3주기 14조 원소 누구죠? 그렇죠. 규소죠. 규소 역시 수소 원자 4개와 공유 결합하면 이런 형식을 띠게 됩니다. 당연히도 정사면체입니다. 공유 대상에 비공유 없습니다. 분자적인 전체 쌍정원 대충합 제로입니다. 결국엔 원자가 몇 조 원소인지를 알겠다는 것은 누구랑 몇 대 몇으로 분자가 어떤 모양으로 결정될지 나온다는 뜻이죠. 탄소의 패턴은 규소의 패턴은 똑같아요. 3주기 15조 원소 누구예요? 인입니다. 인이 원자 3개, 수소 원자 3개와 결합하면 파스틴이라는 놈을 쓰면 역시 이렇게 삼각구령을 가지고 있습니다. 극성이 더 무엇이니까? 극성이에요. 극성 문제예요. 3주기 16조 황이었습니다. 황이 수소 원자 2개와 결합하면 역시 황화수소가 돼서 구분형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이게 공유두쌍 비공유 두쌍 나오게, 여기 공유세쌍의 비공유 한쌍 나오게, 비공유 표시한다면 인한테 하나, 비공유 표시한다면 황한테 2개, 이런 식으로 표시될 수 있겠습니다. 있어요? 그래서 몇 조 원소인지를 알겠다는 것은 결국엔 분자의 구조를 예측하는 데 있어서 뭐 가장 기본적인 뼈대가 되는 거죠. 그래서 A 원자가 저기 15조기야 16조기야 그거만 알면 내가 충분히 답하는데 그걸 몰라갖고 답을 못한다. 답잖아요. 근데 그걸 하기 위해서는 앞에 2단원에서 소개됐던 원자의 구조하면서 홀전자의 개수, 원자 전자의 개수, 뭐 원자 반지름, 이온 반지름, 또는 이온 에너지, 또는 전기염성도 이런 것들을 통해서 ABC 원자가 누구를 찾아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앞에 2단원 했던 거 알겠습니까? 다시 한번 정리해 주십시오. 자, 약간 치울 거니까요. 뭐 사진 같은 거 찍어놔야 될 것 같으면 한번 찍어놓으십시오. 되겠습니까? 나중에 동영상으로 확인하세요. 자, 14조 탄소가 단일결합 4번을 이렇게 해서 메테인 분자를 만들었잖아요. 정사면체예요. 무극성 분자예요. 이때 수소 3개 있는데 하나의 수소가 염소로 치환될 때 염소를 클로린이라고 하잖아요. 클로로메테인이라는 분자예요. 이해됐습니까? 이 클로로메테인은
3H 될 수 있을까요? 정까지는 안 되죠. 그냥 3H여야 되겠습니다. 이해했습니까? 정까지는 아닙니다. 그럼 얘는 무슨 문제일까요? 이게 또 쌍쌍 모멘트 충합이 제로가 되거든요. 다시 말하면 정대칭적인 구조를 가질 수 있을까요? 그러지 못하죠. 얘는 쌍쌍 모멘트 충합이 0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극성문자입니다. 이해했습니까? 염소원자가 이렇게 하나로 되어 있는 하나가 치환되어 있는 클로로메테인 3일체가 되겠고 쌍쌍 모멘트 충합은 0보다 더 큰 극성분자입니다. 그렇다면 염소원자가 하나 더 들어왔어. 다이클로로메테인이 나겠습니다. 염소원자가 2개 들어왔어요. 다이클로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무슨 문제 될까요? 이게 평면상에서 십자 형태로 염소 있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이해됐죠? 그래서 얘도 극성 문제예요. 이해됐습니까? 2개 있다 해서 다이클로로메테인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3개째 집어넣어봤습니다. 트라이클로로메테인 얘도 극성 문제가 되겠죠. 반면 염소원자 4개가 전부 다 바뀌어져 있는 산화탄소입니다. 예, 이렇게 되면 극성 분자, 이렇게 되면 무극성 분자가 될 수 있겠죠. 이 경우 쌍쌍의 총합이 제로가 되는 무극성 분자가 되겠습니다.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까? 염소가 1개, 2개, 3개 들어와 봐야 그럴 때 있을 때는 전체적 쌍쌍의 총합을 제로 만들지는 않아야 하는 거라고요. 이 탄소가 단일결합 4번만 하게 되겠습니까? 하는 거예요. 단일결합 4번만. 아니죠. 탄소가 이중결합에 단일할 수도 있고요. 이중 2번 할 수도 있고 단일에 3중 할 수도 있어요. 14정원소 탄소는요. 물론 규소도 얼마든지 그런 식으로 할 수 있겠죠. 14정원소의 규소 역시 똑같이 탄소 대신에 이 위치 집어넣으면 돼요. 알겠습니까? 그렇다면 이중결합 하겠다는데 수소랑 이중결합 할 수 있을까요? 못하죠. 그래서 이중결합 하겠다는 것은 산소와 이중결합 하겠다는 뜻입니다. 뭐 나머지 수소 있으면 되겠네요. 이해됐습니까? 됐나요? 예, 이름은 폼알데하이드라는 물질인데요. 굉장히 자주 나오는 물질이에요. 특히 시험에 엄청 잘 나와요. 이름은 폼알데하이드입니다. 이 탄소 입장에서는요, 단일결합 내거는 이런 겁니다. 단일결합 내거는 중심 탄소에 대해서 팔다리가 공유결합 위치한다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느낌 알겠습니까? 중심 탄소에 대해서 공유결합이 4번 펼쳐지는 게 이런 형태가 됩니다. 반면 이중결합은 한 방향으로 친다했잖아요. 그래서 이 놈은 이중결합 이렇게 되는 형식입니다. 그래서 얘는 평면 삼각형입니다. 이놈은 평면의 삼각형입니다. 세상에 평면 분자가 많다, 입체 분자가 많다? 입체 분자가 월등히 많아요. 그래서 나올 때마다 야 이거 입체야, 이거 입체야 이렇게 외울 이유는 없습니다. 그럼 뭘 외워라? 평면 나올 때마다 평면 분자 외워달라는 거예요. 직선 나오면 직선 분자 외워달라고 하는 거라고요. 알겠습니까? 예, 이놈은 평면 삼각형입니다. 이 결합각도는요 122도인데 굳이 2까지 외울 필요는 없고 그냥 퉁쳐서 120도 정도 이렇게만 기억하셔도 되겠습니다. 얘는 극성일 것 같아? 무극성일 것 같아? 예, 극성분자입니다. 극성분자입니다. 기억해 놓으십시오. 극성분자입니다. 잘 들으십시오. 요 중심 탄소에 공유 전자쌍과 비공유 전자쌍을 비교해 본다면 중심 탄소에는 공유 4쌍에 비공유 없죠. 근데 분자 전체로는 해보겠습니다. 분자 전체로는 산소한테 비공유 전자쌍이 2쌍 있어요. 산소한테 이해됐습니까? 산소한테 비공유 전자쌍이 2쌍 있습니다.
그래서 분자 전체로는 비공유전 쌍은 두 쌍 있어. 이렇게 쓰겠습니다. 이해했어요? 만약에 수소 대신에 플로린으로 바꿨어요. 분자 전체에 비공유전자 쌍을 하겠습니다. 플로린 입장에서는 비공유전자 쌍이 3쌍이 있습니다. 그러면 8쌍으로 고쳐야 되겠습니다. 자, 근데 말입니다. 좀 전처럼 분자 전체라고 강조할까요? 분자 전체라고 강조 안 해요. 화합물 가는 비공유가 몇 개 있게 이렇게 들어오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아세요? 매번 중심 원자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가졌는데 여기서 산화탄소 같은 경우에는요. 중심 탄소만 따진다면 공유 전자쌍 4쌍의 비공유 제로겠지요. 근데 그게 아니라 분자 전체였다면 염산태, 뭐 플로린한테는 염산태가 세쌍씩 있으니까 분자 전체로는 12쌍이 된단 말입니다. 전체로 강조하지 않아요. 화물, 나는 이렇게 나온다고요. 이해했어요? 평상식이고 극성 분자 포말가인입니다. 이 포말가인 물에 녹인 것을 우리는 포르말린이라는 이름을 쓰고요. 투명한 방부액으로 많이 쓰고 있습니다. 실험실에 각종 해부해 놓은 것들 담아놓은 그게 포르말린 수용되겠습니다. 역시 마찬가지 탄소가 이중 두 번을 하겠답니다. 예, 산소와 이렇게 결합시키면 되겠죠. 되겠습니까? 분명히 결합하는 게는 극성 공유 결합이나 분자 전체는 어떻습니까? 는 무극성 분자가 됩니다. 예, 이 경우는 쌍점의 대총합이 제로가 되겠습니다. 무극성 분자입니다. 이해했어요? 그래서 이산탄소 물이 잘 녹지 않아요 하는 거죠. 선생님, 이산탄소 물 가서 저기 탄산 만들고 우리 콜라 만들고 하는데 물에 녹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산탄소 물에 녹으면 100g당 뭐 0.04g 녹는 정도 수준이야. 100g당 0.04g 정도. 0.04g. 암모니아 물 100g에 한 78g 녹아요. 차이가 너무나죠. 알겠습니까? 그래서 탄소에 이중 두 번. 그러면 얘는 중심 탄소만 따진다면 공유, 4쌍의 비공유 없죠. 중심 탄소만 따진다면. 근데 중심 탄소만 따진 게 아니라 이산탄소 분자에라고 했단 말이에요. 이산탄소 분자에 화합물 다 합니다. 그럼 산소한테 뭐가 있다? 비공유 전자쌍이 2쌍씩 있어요. 그럼 토탈이 몇 개야? 그렇죠. 4개죠. 그래서 중심 원자인지 분자 전체인지 구분해서 답해 달라고요. 매번 비공유와 공유, 공유와 비공유에 대한 질문들로 화합물 가나다에 대해서 질문들이 떨어지게 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공유, 비공유 던져놓고 이거 누구야? ABC 원자, ABC 누구게? 화합물 가나다 누구게를 찾아야 되는 그런 케이스도 다양하게 많습니다. 알겠습니까? 원자 3개 가지고 입체를 논할 수는 없습니다. 평면입니다. 얘는 추가적으로 직선형입니다. 직선 나오면 뭐예요? 기억하셔야죠. 알겠습니까? 원자 3개 가지고 원자 3개니까 평면이지. 당연한 거고. 이거는 직선형입니다. 이해됐습니까? 됐나? 자, 그러면 탄소의 이중 두 번이면 무조건 무극성 분자일까요? 이놈을 황으로 바꿨어. 한 놈은 산소고 한 놈은 황이야. 이때도 무극성이 될까요? 그렇지 않죠. 둘 다 황이 됐어야 무극성이 될 겁니다. 이해되겠어요? 그래서 항상 공부하는데 이거다 무조건 이거야 이런 식으로 공부하는 건 지양해야 되는 일이에요. 알겠어요? 분자 전체 보고 꼼꼼하게 읽어보고 이게 뭐 학교 내신이 됐던 또는 뭐 여러분들이 뭐 나중에 뭐 영재 시험 친다든지 그런 게 됐던 하나의 어떤 실수, 하나 잘못 읽었다 이런 걸로 인해서 결과가 참 많이 달라지게 되는 거죠. 자,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탄소가 단위의 3중을 하겠답니다. 3중이라고 하겠다면 이제 산소가 부족하네요. 3중하면 누구를 붙여야 되겠습니까? 질소를 붙여야 되겠죠. 여기 뭐 간단하게 수소 한번 붙여볼까 싶습니다. HCl 사이나수소라는 이름을 쓰는데요. 역시 마찬가지로 물어볼게요. 중심 탄소에라고 해볼까요?
중심 탄소에라면 공유 전자쌍 몇 쌍 보일까요? 몇 쌍 보입니다. 지금 보다시피 탄소가 중심이면 무조건 공유 전자쌍은 몇 쌍이에요. 이해했어요? 중심 탄소에 하면 공유 몇 쌍은 일단 기본이에요. 그렇다면 비공유 전자쌍은 했습니다. 역시 중심 탄소에 했다면 제로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게 분자 전체를 해볼까요? 분자 전체라면 질소한테 비공유가 한 쌍 있어요. 그래서 비공유 한 쌍으로 고쳐야 된다는 뜻입니다. 이해됐습니까? 역시 수소 대신에 누굴 붙인다면 플로린을 붙인다면 하겠습니다. 플로린 붙인다면 플로린한테 비공유가 세 쌍 보이죠. 그렇다면 그때는 4개로 고쳐야 되겠습니다. 이해됐습니까? 수소가 문제, 플로린 문제. 그래서 2주기 원자로만, 2주기 원소로만 했다면 수소를 끼어들일 수 있다 없다? 없죠. 2주기 원소로만 했다면 그때는 수소 집어넣으면 낭패봅니다. 무슨 뜻이겠습니까? 마찬가지겠네요. 탄소 이렇게 했는데 2주기 원소로만 구성될 때 수소가 아니라 플로린 붙였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해됐어요? 2주기 원소로만 탄소가 단일하겠다는 말입니다. 알겠어요? 지금까지 했던 거 정리 다시 한번 해보십시오. 너무 많아요? 분자가? 여기 영어 단어 외우는 훨씬 적은 숫자의 분자밖에 없어요. 수능치는 그때까지도 한 3개 정도 되는 분자들밖에 안 들어요. 여기 과거 준비하는 그때는 당연히 이 정도 분자 수준에서 다 다루고 말아요. 뭐 원자가 뭐 예를 수백 개 다루는 그런 분자들 다룰까요? 안 다뤄요. 그렇게 수백 개 되는 분자로 들이야 하더라도 일단 기본적으로 이 패턴에서 확장해 나가는 거예요. 당연히 사이나 수소 극성 분자입니다. (15조) 원소인 질소가 단일 결합 3번을 하게 되면 이런 꼬라지를 보게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다중결합, 탄소 입장에서는 2중 이상을 가지게 됨에 있어서 2중 한 번에 단일, 2중 두 번 또는 단일에 3중 했다면 질소 입장에서는요 2중 결합하게 되면 남은 결합은 단일 결합 하나 뿐입니다. 왜냐하면 질소한테는 비공유가 하나 이렇게 있게 되거든요. 탄소가 굉장히 다양한 결합이 가능했다면 질소는 꼴랑 이것뿐입니다. 질소가 3중 결합하면 뭐 더 없죠. 그래서 이게 최선이에요. 2중 하겠답니다. 산소 붙일게요. 단일하겠답니다. 수소 붙이면 되겠죠. 원자 3개니까 당연히도 평면입니다. 직선일까요? 하면 직선일 수는 있다 없다? 없죠. 예, 역시 결합 각도가 있어야 되는데요. 대충 120도 정도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또 하나요. 공유 몇 쌍 있고 비공유 몇 쌍 있겠습니까? 하네요. 자,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중심 질소, 중심 원자 질소에 하겠습니다. 중심 원자 질소에. 중심 원자 질소면 공유 3개, 비공유 하나입니다. 중심 원자, 중심 질소에 말입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분자 전체라면 어떻게 될까요? 분자 전체라면. 분자 전체라면 산소한테 비공유가 두 쌍 더 있습니다.
이해됐습니까? 그럼 몇 쌍? 세 쌍 되겠죠. 질소에 하나, 산소에 두 개. 이렇게 말입니다. 이해됐어요? 다시요. 이중의 원소로만 만들래. 이중의 원소로 만들면 수소 끼어들어가 안 들어가? 안 들어가죠. 누가 들어가야 돼? 프로가 없겠죠. 그럼 분자 전체가 프로한테 세 쌍 들어가야 됩니다. 그때는 6쌍이 됩니다. 이해했어요? 그래서 수소가 끼어들어가는지 프로틴이 끼어들어가는지 그리고 중심 원자 하나만 따지는지 아니면 분자 전체를 따지는지 이해했습니까? 산소는 역시 더 할 건 없네요. 지금까지 했던 거 또 다시 한번 정리해 주십시오. 많이 어렵나요? 자, 다시 한번 보죠. 좀 전까지는 우리가 중심원자 탄소 하나만 따졌습니다. 그죠? 탄소 하나만 따졌습니다. 중심원자가 두 개 이상 있을 수 있겠네요. 다시 말하면 탄소가 한 개 아니라 두 개 또는 그 이상 있을 수 있겠습니다. 실사적 원소는 탄소 두 개가 들어가고 수소가 이제 다른 개수만큼 들어오는 놈들 준비해봤습니다. 탄소가 이렇게 준비해봤네요. C2H6 이름은 K인이라고 불러준 놈입니다. 이중결합 시키면 이렇게 C2H4 이름은
텐데입니다. 3중계합을 시켜볼까 하겠습니다. C2H2의 타임이라고 불러주는 물질입니다. 물론 여기에 다들 수소가 있어요. 수소가 있어요. 계열각도, 이 계열각도는 109.5도가 되겠습니다. 여기는 120도가 되고요. 이쪽은 직선형으로 180도입니다. 이 놈은 평면입니다. 얘는 대놓고 직선이라고요. 평면 나오고 직선 나오면 뭐하냐? 이렇게 달라졌습니다. 여기 있는 놈, 탄소가 기본 베이스가 되고 수소가 X, 뭐 결국엔 6개가 되든 4개가 되든 2개가 되든 얘는 기본적으로 무극성 분자입니다. 물이 잘 안 녹아요. 됐습니까? 그렇다면 이 놈들에 대해서 공유 몇 쌍이 있습니까? 비공유가 몇 개 있습니까? 하겠네요. 여기는 공유가 7개 보입니다. 비공유 없고요. 공유 6개 보이고 비공유 없어요. 이 놈한테 비공유 5개, 비공유 없어요 하겠습니다. 이해됐습니까? 그렇다면 15종 및 16종 원소한테는 해보자고요. 역시 N2하고 수소가 Y도 있게 하겠습니다. 질소 사이에 단위계합시키면 수소 원자는 각각 4개 들어오네요. N2, H4입니다. 이름은 하이드로젠이라고 불리는 물질입니다. 질소 간에 이중결합을 한번 시켜볼까요? 수소 붙이겠습니다. 보다시피 질소한테는 뭐가 있습니까? 하면 비공유가 이렇게 있어요. 예, N2, H2가 되겠습니다. 또 물어볼게요. 여기 공유하고 비공유 전자쌍이 몇 쌍 있는지요. 공유 전자쌍 이건 5쌍구이죠. 비공유 2쌍구이게 됩니다. 공유 4쌍구입니다. 비공유 2쌍구이겠습니다. 이해됐습니까? 됐나요? 그렇다면 16종 원소인 산소도 역시 원자 2개가 준비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산소가 2개 준비되면 이렇게 수소 붙일 수 있겠습니다. H2O2 과산수소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산소한테 비공유가 각각 2개씩 있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다면 얘는 공유 3쌍에 비공유 4쌍 보이고 있습니다. 이해됐습니까? 특히 이렇게 질소, 산소, 뭐든 탄소가 원자 2개가 들어오게 되면 훨씬 더 복잡한 양상을 보게 되겠죠. 그래서 저게 뭐야? 뭐 저렇게 생긴 게 있어? 경험치가 저런 분자도 있었지 라는 사람과 분명히 차이가 생깁니다. 됐습니까? 만약에 말입니다. 만약에 이게 탄소 간에 3중 결합을 때리는데 탄소 간에 2중 결합을 때리는데 말입니다. 질소 간에 단일 결합을 하는데 2중 결합을 하는데 탄소 간에 이렇게 하는데 이게 플로린을 바꾼다 생각해볼까? 이것도 플로린 바꾼다 생각해볼까요? 역시 마찬가지겠죠. 그럼 공유 전자쌍의 개수는 바뀔 거 없잖아요.
비공유 전자쌍 개수가 바뀔 것 같습니다. 풀어나면 풀한테 3개씩 있습니다. 12개가 올라가게 됩니다. 역시 공유 전자쌍의 개수 바뀔 거 없죠. 비공유 전자쌍으로 풀한테 3개, 합이 6개 올라가게 됩니다. 이해됐습니까? 기존 질소한테 2개 있었는데 풀한테 셋 합이 12개가 더 플러스 되겠네요. 14개를 꺾이게 되겠네요. 이해됐어요? 질소는 원래 기존 2개 있었는데 풀한테 셋 더 들어옵니다. 8 들어오겠죠. 특히 4분의 8 하면 숫자 이쁘잖아요. 숫자 잘 나와요. 풀한테 3개 들어가니까 합이 10개로 올라갈 수도 있겠군요. 됐습니까? 처음부터 뭐 3분의 10을 외우라는 뜻은 아니고요. 가능한 분자 타입을 만들어 보는 과정에서 이렇게도 되구나 하는 그런 여러분의 경험치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다시 한번 정해 주십시오. 마찬가지 이것도 다 풀로 되면 얘는 무극성이에요. 한 놈을 수소고 한 놈 풀로 극성이 되겠습니다만요. 이거요? 극성이에요. 극성이에요.